네, 시장 전체 상황을 놓고 보면 상당히 어질어질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지금 빨갛게 질려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사이클 고점 부근에서 자리를 잡아주려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여전히 상황 자체는 나쁘지가 않은데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는 이 전고 돌파 뭐 거기까지를 나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서 지속적으로 저항을 확인하다 보니까 아쉬움이 느껴지는 건 맞지만 어느덧 69,000달러 위에서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모습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을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는 요인은 딱 하나입니다. 미국 대선.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시장을 감싸안고 있다 보니까 관망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과연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폭등세를 보일 것인가 아니면 단기적으로 폭락 상황이 펼쳐질 것인가, 뭐 이런 약간의 우려가, 관망세 우려와 기대가 섞여 있다 보니까 관망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올해 들어서 최대 수준의 변동성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에 펼쳐지게 되지 않을까. 최대 이벤트라고 생각하고 저도 지금 조마조마 두근두근 이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오른 74를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장난 아니죠. 지금 60%대 위에서 자리를 해주면서 고점 한번 찍고 이제 슬슬 저항 맞을 때가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데, 어쨌든 11월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연말연시 상황, 알트 시즌에 대한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대체적으로 방향성과 그림, 그 강도,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미국 대선 상황은 진짜 엄청 흥미롭습니다. 폴리마켓도 지금 갭이 좁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트럼프 당선 가능성 54.9%, 해리스 가능성 45.3%로 또 엄청 좁혀졌습니다. 이게 크게 벌려질 때는 30%포인트 수준까지 갭이 차이가 났었는데, 지금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와중에 트럼프와 해리스의 격차가 이렇게 좁혀지고 있고, 실제 여론조사 결과도 엄청 박빙 상황으로 특히 경합주에서 등장을 해주고 있고, 사실 사전투표는 원래 민주당 성향이 사전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항상 민주당이 거의 매번이었던 것 같아요. 사전투표에서는 거의 항상 민주당 우세로 점쳐지고 있고, 그게 최종 결과를 예측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될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사전투표 상황 가지고 뭔가 지금 해석할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대치라는 거, 공화당도 사전투표를 이전보다는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이런 약간 대선에 대한 관심도가 역대급이고, 그렇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양분된 미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그림들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바라보고 싶고,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는 해리스가 당선되는 게 우리 경제나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여러 가지 이율배반적인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과연 트럼프가 승리했을 때, 아니면 해리스가 승리했을 때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게 될 것인가, 이런 거 한번 정리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의 제프 캔드릭은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에는 며칠 동안 10% 정도 상승 가능성이 있다. 12월 27일 만기 비트코인 옵션에 8만 달러 이상 지금 콜옵션에 몰려있다. 여기까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만 달러 돌파, 참 언제쯤 볼 수 있는 숫자일까 싶었는데,
지금 거의 언저리에 또 와 있다라는 게 되게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일단 73,000달러를 한번 지금 뚫어놓은 상태다 보니까 8만 달러 나아가서 비트코인 10만 달러 시대 이런 것들도 이제 더 이상은 상황에 따라서 희망 회로가 아니다, 현실화 가능 타겟이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반면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초반에 하락세를 보이게 될 것이다. 올해 7만 5천 달러 수준에서 마감할 것이다. 해리스가 당선됐을 때는 물론 트럼프 당선만큼 시장에 직접적인 거의 충격적인 수준의 호재로서는 작용하진 않겠지만 상대적인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하락세를 보일 수 있지만 연말에는 그래도 7만 5천 달러 수준에서 마감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위험자산 시장이 반등을 해주면서 비트코인도 새로운 고점에서 좀 아쉽긴 하지만 7만 5천 달러 수준에서 가격 형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거의 비트코인 암호화폐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된다라고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임기 첫날 SEC 위원장 해고시킬 거라고 공언을 했죠. 이거는 다시 말하면 뭐 갠슬러 집에 보낸다, 뭐 쭈꾸미 대가리 드디어 터진다, 뭐 이렇게도 약간 재밌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사실 암호화폐 규제 정책 자체가 전면적으로 전환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SEC 위원장을 해고한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진짜 대박은 비트코인을 전략 준비 자산으로 지정하겠다라고 공약을 지금 제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트럼프가 당선된다라면 새로운 위상을 갖게 되는 역사적인 분기점이 마련된다. 이렇게도 지금 표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 준비 자산으로 지정을 하면 당장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보다 지금 흥미로운 포인트 지점이 중국이잖아요. 과연 어떤 스탠스를 보일 것인가? 너무 흥미로운 부분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죠. 만약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에는 일단 초반에는 실망 매물이 좀 나올 겁니다. 특히나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아주 디테일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물론 최근에 이런 말은 했었어요. 흑인 미국인들 가운데 20% 이상이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이 금융혁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겠다. 이런 멘트를 제공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멘트 자체가 암호화폐를 지지한다라는 멘트라기보다는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흑인 남성 유권자를 겨냥한 멘트라는 점에서 상당히 조금 머리를 굴린 거죠. 암호화폐 투자자 표심은 잡아야겠고, 그런데 그렇게 막 적극적이거나 전폭적이진 않고,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부통령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 바이든 행정부가 펼쳐온 우악스럽고 진짜 지저분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방식 이런 거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뜨뜻미지근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유색 인종에 대한 표심을 자극하는 차원에서 암호화폐 정책을 약간 곁들이는 양념 수준으로서 멘트를 날린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조금 모호하다. 여기서 올 수 있는 상대적인 차이, 그런 게 좀 클 수 있다. 이렇게 조금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실 재밌는 건 이런 거죠. 이번 미국 대선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프로젝트가 리플이라는 거, 이게 참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일단 법원이 SEC가 내년 1월 15일까지 서류 제출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것을 오케이 했다라는 거 우리가 짚어봤었는데, 이게 참 정치적인 SEC의 성격을 고스란히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1월 20일이잖아요. 트럼프가 당선될지 해리스가 당선될지 이거 보고 지금 대응하겠다라는 거니까 취임 직전까지 서류 제출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고, 법원이 오케이를 하면서 만약 1월 15일까지 서류 제출되지 않는다라면 이번 항소심은 기각될 것이다. 이런 멘트.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해서 해석 내지는 추론을 해보자라면,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SEC는 법원에 서류를, 리플 항소심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서 자연스럽게 항소심이 기각될 수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서류 자체를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기각될 가능성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카드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물론 해리스가 당선되면 그렇지 않을 상황도 이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SEC 행태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펼쳐지고 있고, 그만큼 리플 소송이 가지고 있는 이 상징성이 또 역시 상당하구나라는 점도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거는 기관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서 바라봤을 때도 상당한 흥미 포인트 지점이죠. 비트와이즈에 이어서 카나리 캐피털, 그리고 이번에는 투애니시얼스까지 SEC에다가 XRP 현물 ETF S1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아직 규제 명확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XRP가 SEC가 지금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은 이렇게 적극적이고 또 전폭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 이거 자체도 이미 우리에게 엄청 큰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한 3가지 정도로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자라면, 첫 번째로는 이 법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수요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거죠. XRP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 그리고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의미고, 그렇기 때문에 자산운용사들은 이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XRP 현물 ETF 출시를 추진하고 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인 와중에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이건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이 규제 명확성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산운용사들은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 XRP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지금 선제적으로 XRP 현물 ETF 신청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자산운용사들이 지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구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이후에 지금 암호화폐 현물 ETF 경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엄청 높아졌고, 특히나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ETF, 암호화폐 ETF가 아니고 전체 ETF 시장의 역사를 지금 새롭게 써내려갈 정도로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로 자산운용사들이 자원봉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심심해서 한번 해볼까 이런 거 아니잖아요. 돈 벌어먹겠다라고 지금 작정하고 달려드는 거라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리플 소송이 단기적으로 지금 항소심 진행된다 어쩌고저쩌고 말 많은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기관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점들이 그래도 조금 중장기적으로 XRP를 들고 계신 홀더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의미 부여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기관들의 진입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특정 종목을 이야기한다라기보다 암호화폐 시장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흥미로운 그림들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 포인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 과연 연기금들, 국부펀드, 이런 자금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언제 들어오게 될까? 비트코인 투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아니 얘네들 큰손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 더 사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 항상 깔려 있었는데, 지금 플로리다 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주 차원에서 8억 달러 규모를 암호화폐에다가 투자를 하기로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플로리다주 CF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면 이거는 실수하는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다라면 이런 투자는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누가 당선될지와 상관없이 비트코인에는
투자 가치를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고 여기에 제대로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면 그건 실수하는 거야. 일단 8억 달러 우리 쏠 거고 트럼프 당선되면 더 쏠 가능성 많아.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 약간 스택을 형성하듯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증가한다라는 건 알겠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의구심은 없습니다. 다만 궁금한 거는 속도, 이 가속도가 어느 정도 펼쳐지게 될 것인가. 지금 정도 이제 연말연시 지나면서 굉장히 크게 또 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저는 오일머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국부 펀드 하나가 딱 들어와 주면 어디에? 블랙록 현물 ETF에 딱 들어와 주면 게임 끝난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대선 이슈 워낙 막 지금 박빙이고 공약 차이도 너무 크다 보니까 시장 지금 어리버리 치는 걸로도 바라볼 수 있는데 좀 크게 관점 어떤 시대적인 전환 이 트랜지션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엄청 흥미로운 일들이 이렇게 막 지금 연달아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프 캔드릭 대선 직전에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정리하면서 비트코인이 73,70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은 낮아졌다. 선거 전에 포지션 청산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 하락할 수 있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며칠 동안은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공화당이 미국 의회를 장악하면 비트코인은 연말까지 12만 5천 달러까지 도달하고 새로운 알트 시즌이 시작될 수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짝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의회. 과연 가장 이제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 상징적인 케이스는 그거잖아요. 과연 존 디튼이 엘리자베스 워렌 눌러버리고 상원 의원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케이스들. 그래서 공화당이 또 이제 미국 의회에서 어떤 포지셔닝을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이런 상황도 비트코인을 10만 달러 위로 밀어 올릴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 이것도 되게 우리가 깜빡할 수 있지만 생각해보면 이거 흥미로운데? 라고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JP모건도 일단 트럼프가 당선되면 비트코인, 금 싹 다 오를 거야 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금 ETF를 매수하면서 동시에 밈코인과 AI 테마 코인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반면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최근 몇 주 동안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자제하고 있는 모습이다.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이 개인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 심리를 촉발하는 만큼 트럼프가 실제로 당선될 경우에 비트코인 그리고 금 추가 상승할 수 있다. JP모건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런 상황은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누구나 어느 정도 우리 같이 공부했던 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포인트 지점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얘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다? JP모건이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재미있는 부분이죠. QCP 캐피탈의 다리우스 시트가 한 이 얘기 이거 며칠 전에 우리가 짚어봤던 건데 다시 생각해봐도 재밌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누가 대선에서 이길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블랙록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한 것이 더 중요한 이슈다. 레리 핑크는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말했는데 이건 암호화폐가 미국에서 투자 수단이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블랙록은 암호화폐를 주류화시킨 장본인이다. 물론 트럼프가 당선되고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을 펼친다라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더욱더 올라가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레리 핑크가 블랙록이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해버리고 전폭적으로 나서다 보니까 JP모건이 지금 금을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전제로 깔고 비트코인을 금과 같은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전제로 깔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시대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게 펼쳐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특히나 블랙록 진짜 이거 31일 기준이거든요. 이미 지금 300억 달러 돌파 이후에 더 쌓였어요. 비트코인이 지금 300억 달러 돌파 때가 40만 개, 41만 개 넘어섰다 이런 얘기하고 있었는데 지금 43만 3천 BTC 이상이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IBIT에 지금 담겨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흥미로워요. 그래서 과연 블랙록이 누가 당선되고 어느 당이
정권을 줄지 이거에 포인트를 맞추고 지금처럼 예민한 시기에 이렇게까지 전폭적으로 움직일까 아니라는 거죠. 뭐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자산운용사들의 어떤 희비에 어느 정도 영향은 미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트렌드, 방향성 세팅은 이미 끝났다라는 거. 단기적인 움직임에 우리가 너무 마음을 털릴 필요는 없다라는 거를 가장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존재가 다름 아닌 블랙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 어느덧 69,000달러 위에 자리한 비트코인이 살짝 조금 더 오르거나 조금 더 빠지거나 이런 단기적인 흐름이 그렇게 우리의 멘탈을 뒤흔들 정도의 이슈는 아니다, 아니어야 한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게 블랙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뭐 트럼프 당선 이후 기대감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차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밈이죠, 밈. 이 정도면 투더문 뭐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겠지만 이 과정이 조금 흔들흔들 할 수 있으니까 뭐 그건 투자 시장 어느 시장에 들어가 있거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단기적인 시세에 마음이 털리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한 주가 될 거고 아마 올해 최대 변동성이 발생하게 될 그런 한 주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급격한 변동성이 아래가 될지 위가 될지 모르겠지만 발생할 수 있으니까 마음 잘 챙기시면서 또 새로운 한 주 시작 잘 준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